97년 IMF 직전에 이제 매일매일 거의 출자를 했습니다. 이제 동네마다 이렇게 임시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돈 있을 때마다 매일매일 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1,000원씩, 500원씩, 10,000원씩 출자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신협이 지역 신협이 인가되려면 3억이 있어야 되는데 3억을 이제 IMF 직전에 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확보를 하게 되어서 이제 지금은 현재는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신협, 지역 신협으로는 막내 신협, 제일 마지막에 인가된 신협인데 현재는 한 199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자산이. 그리고 조합은 한 3,400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규모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생산협동 분야는 봉제를 주로 많이 하거나 그리고 또 그 남자분들은 이제 막노동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의 자기 직업분들이었기 때문에 봉제 협동조합을 통해서 우리의 일터를 좀 만들어보자. 그리고 계속 하청, 재하청의 구조를 우리 스스로가 끊어보는, 그래서 우리의 노동의 대가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협동조합을 만들어보자. 이런 운동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잘 나갈 때는, 소위 말하는 잘 나갈 때는 한 4, 50명 정도의 공제협동조합, 의류 생활한복을 만드는 의류 생산협동조합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제 독자적인 브랜드를 내는데 이제 자금력이 부족해서 점차적으로 하청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현상이 생기고 나중에 문을 닫게 되었고, 이런 활동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저희 지역에 이제 그런 활동력을 모아서 자활센터라고 하는 어떤 복지시설을 이제 저희가 위탁을 받으면서 좀 더 큰 범위에서 성동구 전체의 저소득층들을 위한 일터로 이렇게 활동들이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건물 안에서 이제 사실은 먹거리 생협을 만들려고 북한장도 설치를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저 사람들은 맨날 싸가는 사람이야 이런 인식들 좀 있었고 그런 오해들도 많이 받게 되고, 사실은 싸가는 사람이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였는데 피해를 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주거 형태도 이렇게 다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역사회가 공동체적으로 서로 더불어 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생협을 추진하는데 이제 많이 막히고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정체되어 있다가 최근에 몇 년 전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한 4, 5년 됐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밀 이렇게 국수 잔치를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한 1, 200명씩 오셔서 우리 왜 드시고 이렇게 하는 활동들을 계속 하기도 하고, 그리고 생협을 만드는 활동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도 좀 어떻게 기회를 가질 수 없냐, 있는 사람들만 잘 먹는 게 아니라 우리도 씀씀이를 잘 계획하면 꼭 비싼 어떤 생활비를 들이지 않아도 먹을 수 있다라는 어떤 실험들이나 실천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역의 일반 주민들도 같이 이용을 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협동하는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와 관련한 활동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면 공립시설에 본격적인 어떤 복지시설을 운영할 준비를 했었는데 그것을 이어가지 못하고 지금은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한방이라든가 등등의 청소년들을 위한 스카우트라든가 등등의 활동으로 지금 변화되어서 활동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시 건물에서, 가건물에서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한 3, 4년 정도 살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동체적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 임대 아파트로 이제
거주가 변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생활 터전으로 각자 개인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활동 중심축이 좀 줄어들고 또 지역사회는 또 보시다시피 아까 산동네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도로도 엄청 다르고 주거 형태도 굉장히 달라지고 실제로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굉장히 조금 있는 사람들이나 또 없는 사람들 이렇게 어울려 살게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은 드러나지가 않죠. 지금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나 찾으려면 잘 안 찾으잖아요. 지금 고시원 쪽방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밀집 같은 게 없어지고 그런 현상들이기 때문에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또는 지역의 일반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하는 협동운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펼쳐져야 될 것인가, 그래서 굉장한 그 딜레마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에 임대아파트 들어가서부터 한 5년 정도는 활동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이후에 저희가 이제 어느 일본의 한 지역하고 지역적 교류회를, 주민원인 교류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가자. 그 지역도 굉장히 이제 차별받는 지역이었는데 가서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힘과 상상력을 얻고 와서 다시 한번 지역의 어떤 구심력이나 활동력을 추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단체 소개되어 있는 생명살림자치 성동주민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활동의 구심력을 이제 만들고 여기를 통해서 이제 지역사회 비전을 우리가 살고 싶은 지역, 내가 이 지역에서 단순히 먹고 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어떻게 가치가 있고 매력 있는 곳으로 다가올 것인가, 아이들에게는 이 동네를 통해서 어떤 꿈을 줄 것인가, 또 어떻게 이 지역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생활 문제나 문화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풀어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다시금 이제 그런 활동을 추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협은 10년 만에 이제 자체 건물을 조그맣지만 사게 되고 여러 가지 문화활동도 계속 하게 되고 지역의 다양한 일꾼들을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계속 하게 되고 또 성동구 전체의 어떤 주민들의 자치력, 협동력 또는 정치력을 좀 확보하는 의미에서 여러 단체들과 함께 연대하는 활동도 같이 하고 그런 활동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다 공간도 없어지고 그리고 주민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고 어우러질 수 있는 어떤 기점들이, 계기들이 필요한데 그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편안하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랑방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 지역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사랑방도 없는 돈 끌어서 출자 방식으로 목돈 출자를 했습니다. 100만원씩, 50만원씩, 20만원씩 뭐 이런 식으로 200만원씩 가지고 장롱에 있는 거 꺼내서 여기다 놓자. 없어지는 돈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공간을 임대를 하게 됐고 이제 인테리어 비용도 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마련된 곳이 지금 사랑방인데요. 이곳이 실제적으로 있는 사람들이나 없는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교류가 일어나고 이야기가 꽃피고 어떤 프로그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하나의 마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사랑방, 유형의 사랑방과 무형의 사랑방 개념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지역이 앞으로 해야 될 비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은 생명살림자치 30 프로젝트는 30년을 향한 이제 프로젝트, 지금 2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지역이 5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 것인가,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 건가를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방에 지금 현재 있는 모습이에요. 천장이 높아서 2층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요리 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 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고 이제 신협 옆에 또 여러 가지 없는 공간을 북카페를 운영하려고 하는 이제 앞으로
조만간에 저는 저게 우리 건 아니고요. 딴 동네 건데 저렇게 한번 비슷한 걸 만들어보자 이런 것을 지금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리를 하면 저희 동네는 이제 낮은 곳에서 발견하는데 높은 곳에서 발견하게 되겠네요. 산동네니까. 그 산동네에서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가난한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이제 지역사회에 가난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냥 지역에 같이 더불어 사는 주민이면 누구나 함께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지역에 그냥 사는 주민으로서 생활권을 같이 하는 주민들이 어떻게 더불어 협동하면서 살아가는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사회적 가치이자 어떤 생명을 향한 살림의 경제를 향한 발걸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 중요한 포인트가 저에게는 아마 교육바 모임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하고 이제 낮에는 일해야 되니까 밤에 수도 없는 모임, 하도 모임을 많이 하니까 모임을 그만 좀 하자고 할 정도로 그래서 모임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교육바 모임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지역이고 또 지역의 실무 활동가나 주민 지도자들이 같이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이런 그 협동운동이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았나 그런 리더십 한 개인의 리더십이 아니라 단체 리더십을 통해서 그룹 리더십을 통해서 발전에 계속 이어져 간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에게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도 많고 지금도 그렇지만 현실 가능한 실천 가능한 비전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함께 만들고 하는 것이 저희에게는 뭔가 앞으로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중요한 구심령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슈, 생존권에서 시작된 운동이 계속 일반 생활, 가치를 중심으로 한 생활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몇 가지 점들이 특징이 있지 않았나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자기가 예측 가능한 만큼 모험에 나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아주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도전하지 않겠지만 한 단계씩 앞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 방금의 사례를 통해서도 입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저렇게 대장이 아주 많은 마을을 좀 만들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